뉴스뮤직 금요일 1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경기 북부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의 귀에 쏙쏙 담아드릴게요.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오늘도 주요 이슈를 살펴주실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전화 연결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양주시의회 이슈인데요. 의장단 구성 실패와 그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의회 파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여야 동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명씩 동치인 상황에서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 달째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배경과 문제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후반기가 시작되고 초반에 의장단 선출 문제가 있었던 기초의회가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의회가 또 있네요. 이 양주시의회는 여야 간 협상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여야가 맺은 합의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022년 전반기 의장을 선출할 때 여야는 전반기는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을 맡고 후반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당시 이런 절충안으로 국민의힘 윤창철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연임하려는 시도에 이제 갈등이 커진 건데요. 전반기 의장 윤창철 의원이 당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그 합의는 일종의 정치적인 약속일 뿐이지 법적으로 연임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의 반발이 아주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 의장직 연임을 두고 당연히 여야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요. 연임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은 뭐 당연히 누구든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연임을 더 시도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조금 더 있을까요? 네, 전반기 의장이었던 윤 의원의 연임 선언의 배경은요, 의장직을 민주당이 넘겨줄 경우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윤 의원을 차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윤 의원이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건데 의회 내에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의장 선출이 또 지연되고 의회는 그래서 4개월째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여야 갈등이 심화된 배경엔 미화 100달러 사건 뭐 이런 사건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2년 8월이니까 2년 전의 일인데요. 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시의원들한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제공했다. 이런 혐의로 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고발됐던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올 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시장을 고발한 이후에 의장직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과 의장 선출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보니까 이제 갈등의 골이 좀 깊고 갈등이 생긴 역사도 조금 긴 편이네요. 2년 전에 있었던 그 미화 100달러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의회 파장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요. 사실 정치적 갈등도 문제지만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하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서요, 기초노령연금 등의 이제 필수 복지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런 예산은 노령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항목입니다. 또 양주시에서 진행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부담금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역시 의장단 구성 실패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이렇게 지자체 6곳이 협력해서 부족한 장례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의회 파행으로 예산 심의가 지연될 경우에 양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역 개발 사업이나 행정적 업무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인근 지자체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의 비판도 거세고요. 시민사회단체들도 시의회 빠른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네,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다시 합의를 도출하고 의장단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되죠. 의회 파행 사태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정책과 복지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양주시의회 빠른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우리 지역사회 기다림,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의회를 향해서 좀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요. 양주시의회도 빠르게 조금 다시 정상의 길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북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외에도 파주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대남 확성기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확성기로 방송을 틀 때는 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자주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파주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 확성기 방송 때문에 심각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확성기 소음 피해가 심각할 정도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파주시 장담면은요, 북한과 거리가 약 4km에서 7km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이곳은 군사분계선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특히 장담면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랍니다. 그러게요. 4에서 7km 정도면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네, 이번 소음은 지금까지 들어본 북한의 확성기 방송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이렌 소리, 여우 울음소리, 쇠붙이 긁는 소리, 귀신 소리, 이런 정체불명의 소음에 이곳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나오는 대북 확성기 소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양쪽에서 틀어대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 주민들도 많고 온 가족이 잠을 못 자서 아이들은 학습에 집중을 못하고 어른들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상이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고통은 파주 외에도요. 김포시 하성면 시암 이리 주민들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는 국회 국방위 종합국감장에서 인천 강화군의 한 주민이 북한의 확성기 피해를 무릎 꿇고 호소한 사연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처럼 파주, 인천, 김포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경기 남부 쪽 사는 분들한테는 좀 다소 생소한 소식이겠는데요.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그 대남 방송에서 귀신 소리 나오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소리 네.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네. 귀신의 집 같이 그런 소리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 소리를 매일 듣고 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도와 시 차원에서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파주 접경 지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대응책으로는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임시 숙소 마련, 주민 소음 피해 지원 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방부 역시도 방음벽 같은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남북 간 협상을 통해서 확성기 방송 자체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남북 관계 긴장 완화가 제일 중요하겠다 싶은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식을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또 축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10월이라서 지역마다 참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먼저 동두천 소식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내일이죠. 소요산 음악당에서 소요 단풍 문화제가 열립니다. 어유소 장군 행차를 재현하는 퍼레이드와 함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음악 공연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어요. 특히 소요산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시기라서 축제를 즐기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주차 공간이 넓지만 단풍철이라서 혼잡할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가을 단풍을 만끽하면서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쵸.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두천에요. 이 축제 말고 또 다른 축제도 하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가요? 네, 동두천에서는 10월 26일과 27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제5회 도심재생 야간축제 헬로 DDC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힙합 콘서트, 거리예술 퍼레이드, 플리마켓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관광객들에게 아주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힙합 콘서트에는 R&B 대표 아티스트 자이언티, 다이나믹 듀오, 쇼미더머니의 우승자, 행주가 무대를 장식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 여기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오고 해서 여기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우리 네네. 동두천에서는 축제를 또 골라서 가는 그런 재미가 있겠다 싶은데요. 여기 동두천 말고도 또 경기 북부에 다른 지역 축제도 있을까요? 네, 연천군 전곡리 유적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연천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드넓은 들판에 오색 국화 화분 4만 개와 현해국, 분재국, 대국 이런 다양한 또 조형물이 전시된 국화 정원을 관람하실 수 있고요. 국화축제 기간 중에 율무축제가 또 함께 열려서 가을날에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요. 개성 인삼축제와 시민 노래자랑,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농특산물 대축제는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자리라서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이라서 참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또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도 이렇게 동두천에서도 2개 또 연천군 전곡리에서도 이렇게 행사가 열리니까요. 짧은 가을입니다. 이 알려주신 정보들 쏙쏙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